안녕하세요. 로펌 머스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이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거 함부로 수집했다가는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사례별로 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일상적인 우리 그 비즈니스 현상에서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질문이네요. 외부인 출입 시, 외부인이 사옥에 들어오는 경우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이름 적도록 하고 또 신분증을 받아서 기록하거나 보관합니다. 이때 당연히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질문이거든요. 제가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를 가면은 신분증 내놔라 그래요. 올라가려 그러면. 제가 방문하려는 층에. 그러면 제 주민등록증을 주죠. 그럼 주민등록증을 받고, 출입증을 내주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인데, 사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보관한다. 만약에 이렇게 신분증을 눈에 이렇게 딱 보여주고 본인 확인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본인을 이렇게 들려보내주고 이렇게 신분증을 보관하는 게 아니고 신분증 이렇게 확인하고 본인이 맞군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신분증을 보관한다든가 신분증을 기록한다. 이것은 사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2013년 이전에는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도 고유 식별 정보의 하나였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하면 돼요. 본인이 동의하면 그냥 당연히 수집할 수 있는데 2014년도에 개인보호법이 바뀌면서 24조 2라고 하는 강력한 조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법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경우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본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다. 주민등록증을 아예 맡기라고 한다. 이거는 안 되고요. 이거는 동의서를 쓰더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이거 공공기관 들어갈 때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공기업 들어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맡기라고 하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24조 2에 위반될 수 있어요. 비슷한 거 한번 또 볼까요? 제가 렌터카를 지금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렌터카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네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줘야 됩니까? 근데 이거 제가 찾아봤더니 렌터카를 이용 계약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령상 근거가 없어요. 이게 2014년 이전에는 잘 들어보세요. 2014년 이전에는 가능했었던 것이 2014년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이 법에서 엄격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고 고유 식별 정보의 하나로 그냥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유 식별 정보는 법의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오케이 하면, 즉 동의하면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2014년도에 법이 바뀐 이후부터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에 의해서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수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조 2에 위반되고 이거 위반해서 수집하면은 과태료 3천만 원 이하를 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터카 이 회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제가 이제 공인 자격증을 땄는데 이 협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네요.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관련 법령상에 법에 근거가 있으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갔더니 아니 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그러면 예컨대 공인중개사법이나 뭐 이런 관련 법령에 공인중개사로 등록하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이런 법령상의 내용이 있으면 수집이 가능하지만 그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되게 까칠해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뭐 협회 가입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이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 본인이 동의하면 되죠.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그거는 2014년 이전이고 2014년 이후부터는 24조 2라는 특별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런 게 있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래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제 입주자, 이제 제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입주자 정보를 요구하면서 뭐 주민등록번호 써라, 직장명, 직장직위, 뭐 직장 연락처를 쓰라고 하는데 뭐 직장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내가 왜 써야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질문 한번 볼까요? 주점에 갔는데 제가 술 먹으러 갔는데 성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촬영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 같은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그동안 우리 배운 로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주민등록증을 그냥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보고, 본인 맞고, 20살 넘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달리 촬영을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증을 촬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주민등록번호가 수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과연 술집에서 성인 확인을 위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느냐? 역시 이 부분도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자, 또 이런 게 있네요. 제가 말이죠, 기업에 취업하려고 채용 지원서를 제출하는데 그 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쓰라고 하네요. 이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게 맞나요? 라는 겁니다. 이거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주민등록번호에 취급을 하려면 아까 법에서 요구하거나 뭐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서 명백히 필요한 경우인데 요게 입사하는 단계에서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채용 지원 단계하고 입사한 이유가 달라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입사가 되었어요. 입사가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뭐 근로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등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법령상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그런데 그냥 지금 막 이렇게 인터뷰하고 면접 보는 그 과정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뭐 어떤 병원에 주차 차량 등록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데 이거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차 차량 관리를 위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본인 동의받으면 될 거 아이가? 근데 이거는 법령상 이런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본인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해서는 요 앞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법 규정을 한번 다루었고 지금 이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정을 한번 듣고 싶은 분들은 요 앞에 영상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런 게 있네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 혹은 뒷자리만 수집 사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앞자리랑 뒷자리랑 달라요. 앞자리는 그냥 생년월일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뒷자리는 주민번호 체계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유 식별 정보에 해당되고 주민번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만 수집하는 것은 그렇게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데 뒷자리까지 수집하는 것은 이 주민번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령상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가서는 또 이런 게 있네요.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자기네들 방침이라고 불법 예매가 의심되니 이렇게 뭐 사재기 같은 거, 뭐 신분증, 아이디, 전화번호 이런 거 내놓아라. 안 그러면은 티켓 예매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거 너무 과도하게 정보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도 티켓 예매를 위해서 개인정보 수집과는 별도로 뭐 불법 예매 여부 확인을 위해서 별도로 뭐 주민등록 번호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자, 콜센터 상담을 하는데 말입니다. 고객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데 이거 제가 답해야 됩니까?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즉 그 2014년도 주민등록번호가 강화되는 2014년 법 개정 전에는 일반적으로 콜센터 상담할 때 통화 상대방이 고객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주민번호를 물어왔었어요. 근데 이게 법이 2014년도에 바뀐 이후부터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를 사용할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 확인을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어디 뭐 확인 구할 때 꼭 주민번호가 아니고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걸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죠. 다만 은행이나 이런 금융회사의 콜센터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이 있느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거래자의 본인의 진짜 이름, 그 다음에 본인의 주민번호로 금융거래를 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고객의 실제 본인임을 확인을 위해서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24조 2 제3항에 보면은 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뭐가 있느냐? 온라인에는 아이핀이라는 게 있고요. 오프라인에는 마이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핀과 마이핀.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대체 수단을 또 회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자,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회사 입장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무슨 자문을 받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교육을 하는 등의 경우에 본인 확인 또 수당 지급을 위해서 통장 사본 제출받고 주민등록번호 수집해 왔는데요. 이거 가능합니까? 앞으로도? 저도 뭐 원고 같은 것도 많이 써주고 외부에서 또 강의도 하면은 이제 본인에게 돈을 입금해 준다 그래가지고 통장번호,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개념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줬는데 이게 법상 문제가 있냐 없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민등록번호는 법에서 이게 수집이 허용돼야 됐는데 이 수당 같은 거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 뭐 145조, 164조 이런 거에 따라서 원천 징수 의무자는 반드시 주민등록 기재를 써야 돼요. 따라서 어떤 회사가 외부 전문가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소득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이번에 정확히 알았네요. 자, 이렇듯 2013년도, 정확히 말하면 2013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 2가 추가가 되었고 그 법의 시행을 201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고유 식별 정보보다는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2014년 이전에는 그냥 본인 동의만 있으면 수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동의한다고 해도 함부로 수집하면 안 되고 함부로 수집했다가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는 것 사업자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유출될 수도 있잖아요.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이렇게 된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게 부여돼요. 과징금은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이게 또 개인정보보호법 34조 2에 나오거든요. 그러니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되고 취급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5억 원 정도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주민등록번호는 취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 고시가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이렇게 꿰뚫어야만 내가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고가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어렵습니다. 변호사인 저도 규정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봐야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 스트럭처를 알 수 있게끔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그 이슈들을 제가 틈틈이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